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2019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정보들을 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마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시기에 저희가 2019년 채용 트렌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취업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9가지 정도의 2019년 취업 트렌드, 채용 트렌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19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이 검색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올해 채용제도 어떤 게 바뀌나 달라지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2019년에 채용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리 좀 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하시는 이 채용의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9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요. 사실 우리 강사 개인의 약간 의견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조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분들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가장 채용 정보라던가 뉴스 이런 것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채용 트렌드를 좀 검색하다 보면 항상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안에 잘 찾아보면은요 일정 부분 규칙도 발견할 수 있고 이거 올해 좀 새롭게 바뀌었는데 내가 좀 참고를 해봐야겠는 걸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럼 2018년에 이 채용 트렌드는 뭐였는데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2018년도에 가장 핫했던 거는 어떤 거였죠? 네,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이었죠.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나 이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 채용을 하는 이 시스템의 도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는 어떠한 것들이 과연 이 트렌드로 좀 들어올 것인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요 매년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자, 올해 취업 전망, 채용 전망, 기업들 동향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반토막이에요. 아니 뭐 맨날 반토막이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1990년대, 1980년대 기사부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사를 접한 그 시점부터요. 채용 반토막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수십 년째 반토막이라는 기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이 들어요. 아니 반토막이면 어디까지가 반토막이면 그리고 올해 몇 명 뽑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걸 많이 좀 줄였죠. 요즘 공장에 가면 사람 별로 없듯이요. 그리고 일반 사무실에서는요 RPA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사무 환경이 조성되면서 실제로 채용 인원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다른 쪽에 또 채용이 늘어나는 게 또 이런 채용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셔라. 이거부터 조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볼 부분은요. 바로 인턴 정규직 전환율입니다. 이게 가장 제 눈에 띈 올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무려 71.6%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명의 인턴을 뽑아서 일정 기간 근무를 시킨 다음에 그중에서 한 7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체험형 인턴, 채용 전제형 인턴, 동계 인턴, 학예 인턴 여러 가지 인턴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채용 전제형 인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턴이라는 거는요, 사실 어느 정도 입직하기 전에 업무를 배운다, 뭐 수습 사원이다, 뭐 이렇게 약간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않고요, 회사랑 같이 업무를 실제로 필드에서 해보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보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직무가 나랑 맞는지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뭐 표현이 그렇지만 간보기 위한 이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일정 수준의 이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선발을 했을 때 괜찮다라는 공식이 사실 깨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스펙 좋다고 일을 잘한다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번 서로 뽑아보고 일을 시켜보고 이제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내보자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는요. 2012년, 13년 요때쯤이에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나고 나서 약간 이 채용이 위축됐다가 좀 활성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던 것이 바로 이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문제였어요. 물론 지금도 퇴사나 퇴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지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좀 시대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턴으로 채용을 해보고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일부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학생만 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채용 공고에 한계가 없어지고요. 누구나 인턴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바뀌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이 나왔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필수 스펙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전에는 뭐 외국어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인턴이다. 자신 있게 모든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턴을 금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바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100% 전환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무려 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전환 비율은 한 80% 된다. 이 정도 보면은요. 자기가 입사해서 스스로 정규직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않거나 또는 뭐 저는 이 회사랑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특별히 뭐 사고라고 할까요? 크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무 태도 등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 게요. 채용 전제형 인턴 같은 경우는요. 스펙이 모자른다고 일단 뽑아줘서 일을 시켜보고 뽑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채용 전제형 인턴 같은 경우는 정규직 선발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도 당연히 하고요. 인적성 검사 당연히 합니다. 일부 기업에 따라서는. 그리고 1차 면접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합격자를 선발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트레이닝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근무 평가나 태도 그리고 업적 평가라든가 아니면 평판 조회 등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뭐 일지, 실습 일지 같은 것도 또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면접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을 보게 돼서 합격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니까요. 인턴의 평균은 4.7개월 정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계 인턴, 하계 인턴 2달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체험형 인턴이죠. 채용 전제형 인턴 같은 경우는요. 뭐 휴학을 하거나 또는 졸업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많습니다. 보통 꽤 일정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아마 4.7개월이라고 나온 게 3개월을 요구하는 회사랑 6개월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인턴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진 않습니다. 뭐 출퇴근하고 밥도 사 먹고 뭐 생계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한 179만 원 정도 평균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채용 전제형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턴 경험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금턴이에요. 인턴 경험을 한 것이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상당히 괜찮고 올해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채용 트렌드를 좀 짚어볼게요. 중견기업이 실질적 고용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졸자들이 물론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최근에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무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어떤 조직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대기업의 이 관료주의식 이런 그 조직 문화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느낀 거예요. 대기업보다 돈을 많이 못 줄 정도로 하면 차라리 근무 시간을 좀 줄여주고 본인이 잘하는 거 하게 만들고 좀 바꿔보자. 이렇게 일본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돈보다는 내가 좀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쓰고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 채용 트렌드가 확산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 오너분들이 좀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왜 너 어떤 게 좋니? 회식 때 뭐 먹을까? 그러면 90년대생들 우리 신입사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회식이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요.
기업들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견기업들이 많이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요. 저도 몇 년 안에 뭐 일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2019년 그 한번 채용 계획 발표한 걸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대 그룹사에서는 한 3만 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명 가까운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중에 보는 이런 기업들이 다 대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나 참치 만드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견기업이거든요. 자,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의 취업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올해부터 공채 안 하겠다. 네, 수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많은 기업들이 아마 따라갈 겁니다. 너무 사회적 비용이 사실 크거든요. 중견기업들도 올해 이런 수시 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많이 확대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공채 관행이 깨지면은요. 계속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아,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확대,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채용 공고도 많아지고 실제로 지원을 해서 성공 취업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좀 트렌드를 짚어볼게요. 자, 이번 트렌드는요, 작년에 이어서 AI 채용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AI 채용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일단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요, 이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가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뽑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선발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를 도입하는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은요, AI를 쓸 만큼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죠? 유통, 매장 관리, 영업 이런 쪽은요. 전공 무관으로 대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분야죠. 이런 쪽에는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AI를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면 업무가 필수적인 직무를 중심으로 이 AI가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 사람을 스타일을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결과와 그리고 이 서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면접 질문을 제안하는 정도까지의 채용 업무가 자동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관으로 꽤 많은 기업에 가는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대기업의 솔루션을 쓰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분석해서 면접관이 제안해야 될 물어봐야 될 질문을 사전에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요, 아, AI가 대면 업무가 되고 채용 규모가 많고 좀 대규모 공채를 하는 곳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선발되려면 어떻게 조금 글을 써야 될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쪽에 쓸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베껴 쓰거나 다른 데서 가져온 걸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내가 정말 생각해서 쓴 글이어야 된다. 나의 글이어야 된다.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3개사가 이 AI 채용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거는요. AI를 도입하지 않겠다라던가 AI를 우리는 도입하지 않았다라는 회사들도요. 실제로는 채용 대행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뭐 서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외주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AI랑 경쟁하기 위해서 AI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이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AI 채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쪽과 직무가 내가 취업하려는 곳과 맞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네 번째 트렌드를 좀 짚어볼게요. 벌써 중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2018년의 채용 트렌드와 너무 같죠. 그런데 이게 올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상반기 시작되면서 작년에 도입하지 않았던 금융기관들 중에 일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우리도 이번에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 7대 은행 중에 지금 5군데가 이미 벌써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들 중에서 전 프로세스를 블라인드로 하지는 않지만 면접만 블라인드로 진행하겠다. 또는 임원 면접만 블라인드로 진행하겠다.
또는 블라인드는 아니지만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누가 들어오죠? 외부 면접관이 들어오죠. 면접관을 외부에서 소싱받아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꼭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 여러분들 나에 대한 정보가 면접관한테 없죠. 인사 담당자한테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쓰라는 것도 되게 적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사진도 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 이름도 적지 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나를 보고 어떤 걸 보고 뽑겠죠? 당연히 면접에서 물어보고 뽑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요소를 도입해서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하는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면접이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꼭 다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듣고 평가 역량 지표랑 같이 비교해 봐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그냥 단순하게 한 10분 보고 마는 게 아니고 뭐 BI 면접, 행동 기반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면접이라던가 특히 면접관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면접자들끼리 의사소통하는 스타일을 본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채용 도구를 활용하는 면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5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중간을 넘어왔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의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의 핵심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또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단어가 뭐였죠? 창의. 오죽하면 창체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창의 체험 수업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창의. 너무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2008년만 해도요. 기업들이 가장 넘버원 인재상 항상 했던 게 창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 인재상의 가장 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다른 시장 마켓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영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사무 자동화, RPA가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요. 52시간제,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주의, 워터폴 방식이죠.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방식에서 에자일, 그러니까 변화가 빠른 모빌리티가 높은 이 기업 문화, 조직 문화로 변화하게 되면서요. 지금은 일을 똑바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1번 역량이 어떤 거예요? 네, 소통과 협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한테 제가 지도를 해줄 때 소통과 협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릴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쓰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바뀐 부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출근하는 회사가요. 유연근무제, 자율근무제, 애자일 조직으로 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팀이 없고 소속이 없고요. 직무를 베이스로 A팀, B팀, C팀과 항상 바뀌는 팀원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뭐가 제일 필요해요? 항상 바뀌는 사람들과 일을 하려면 소통하고 협업하는 기본적인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어렵다면 네, 일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인재상의 변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애자일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IT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 그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화장품이나 이런 쪽 관련된 회사들도요. 6대4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재무 조직이라든가 인사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료제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쪽은 한 40% 정도의 인력은 기존의 방식대로 활용하되 뭐 영업이라든가 R&D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든가 TF라든가 새롭게 뭔가 비즈니스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부서들 있잖아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애자일 조직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본인이 어떤 뭐 소속된 팀이나 이런 거 없이 과업 베이스로 일하는 이런 조직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본사에 과장이 있는데 본인이 위에 팀장님하고 팀장님은 홍콩에 있고요. 홍콩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에 과장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 본인은 저기 서울 광화문에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 메신저로 일을 하는데 시차가 안 맞는 경우에는 서로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올려놓고 일하고 또 이렇게 한 팀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해서
팀장님이 계신 게 아니고 팀장님이 홍콩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시차가 별로 안 나니까 전화도 가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 지역과 로케이션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한 팀이 될 수 있죠? 네, 클라우드 시스템에 기반해서 과업 베이스로 일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업무를 할 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업무를 했을 때는 제 시간에 일을 못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요. 내가 글을 쓰고 면접 때 말을 할 때 내 의사소통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소위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6번째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대부분 90년대생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기업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듣던 이 사람들이 회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무 때나 퇴사해도 상당히 괜찮은 사회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 퇴사 치면 연관 검색어가 여행이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퇴사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이나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0년대생은 우리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세대는 이제 클라우드 세대라고 합니다. 벌써 용어가 여러분들 벌써 옛날 사람이 돼가는 느낌이죠. 자,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HR 체계 회사의 정책 등을요 많이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선발할 때 인성검사라던가 면접 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뽑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을 하는 기준,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기준은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조직 문화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가 아직은요 업무 전체적인 세대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베이비 부머랑 X세대랑 밀레니얼 세대 세 개의 세대가 같이 공존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윗사람들하고 맞는 사람을 뽑되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도 입사해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다 돼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요즘 트렌드의 사람이는 양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글을 쓰시는 거는요. 사실 취업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사람들은요. 1차 면접 보는 분들은 X세대, 여러분들 임원 면접 보는 분들은 베이비 부머예요. 이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트렌드 한번 짚어볼게요.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가 367만 명 시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수능 봤을 때 50몇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33만이라고 하는데 자 367만이면요. 20살부터 29살까지 한 5, 6세대 정도는 지금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학생을 물론 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하나 보시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대졸이라는 게 취업에 더 이상 메리트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떤 학벌이나 학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고 직무 능력을 중시하는 평가, 직무 능력 중심 채용 제도가 도입이 됐죠. 이러면서 소프트 스킬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 사람이 어떤 대학에서 뭘 전공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 사람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의 소프트 스킬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버프바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학교가 여러분들의 버프발이 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에 학교로 어떤 영향력이 좀 결정된다 이런 부분은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취업을 목표로 시간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대학을 다니면서 직무를 내가 관심을 갖고 이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를 준비해 왔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고 선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은 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성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바뀐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8번째예요. 요즘은 중고 신입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력 같은 신입사원이라고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고 신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선입견들이 많이 엷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고 신입 그러면 뭐야 회사를 배신하고 그만두고 다시 들어왔어? 또는 놀다가 이제 이 직장 들어오려고 다시 이렇게 좀 선입견이 솔직히 있었는데요. 최근에는요 퇴사가 아무 때나 퇴사해도 괜찮은 시대라고 제가 아까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오히려 퇴사를 해보고 직장 소중하고 고마운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직이나 퇴사가 적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인재를 육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빌드업 돼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비용이 절감되죠. 그래서 회사를 좀 다녀본 친구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 가시면은요. 대학생 때 이야기를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옆에 신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를 다녀서 자기가 일했을 때 막 경험을 면접관한테 어필하는 친구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 신입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많이 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내가 그때 어떤 진로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혼선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취업하는 게 되게 진지하고 이 직무에 맞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중고 신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비전만 보여주시면 면접관이 여러분들 선발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졸로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로 처음 입직하는 분들도요. 이런 중고 신입들이 오기 때문에 면접에 좀 더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까지 왔네요. 네, 주요 메이저 공기업 332개 23,284명을 채용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또 발표가 났죠. 2,000명 추가 채용한다고.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작년하고 올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기재부에서 정한 예산에 준해서 선발 인원을 항상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뽑을 때 여러분들 한번 목표를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또 고졸 대상자로 채용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지역 인재 채용 범위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의 채용 지원을 하는 방식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도 참고하셔가지고요. 한번 공기업도 한번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채용 트렌드 9가지를 저랑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트렌드가 있고 여러분들 아마 취업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은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준비해서 본인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자기혁신의 과정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채용 트렌드 한번 짚어보면서 2019년 힘차게 여러분들 구직 활동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